스테로이드 연고의 부작용은 매번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올바르게 스테로이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스테로이드 내성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타키필락시스, 즉 스테로이드 내성은 보통 나타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피부를 위한 건강한 수다 피부과 전문의 손지희 원장입니다. 원장님, 피부과 약 하면 다들 독하다고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정말로 피부과 약이 많이 독한가요? 피부과 치료제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스테로이드 성분인데요. 스테로이드 내성과 또 스테로이드에 대한 공포감을 조장하는 비과학적인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녀서 스테로이드 공포를 통해서 다른 물건을 팔거나 다른 시술을 하게 하거나 또 스테로이드 때문에 난치성 피부 질환이나 피부염이 원인이라는 스테로이드 마녀 사냥이 심합니다. 사실 이러한 스테로이드 경구약이나 연고도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는 무분별하게 사용을 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적절하게 사용만 해준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제입니다. 네, 원장님, 그럼 스테로이드는 주로 어떤 효과가 있어서 어떤 피부병에 도움을 주나요? 우선 스테로이드 연고는 혈관 수축, 항증식, 면역 억제, 항염증 작용 등 다양한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여러 피부 질환의 치료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한 대표적인 피부 질환은 아토피 피부염이나 지루 피부염, 간찰진, 화폐상 습진으로 알려진 동전 모양 습진, 두드러기, 건선이나 한포진, 알레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꼭 부작용이 생기는 건가요? 스테로이드 연고의 부작용은 매번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올바르게 스테로이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스테로이드 처방 후에도 염증성 피부 질환이 호전이 더디거나 오히려 악화되거나 또는 증상 양상이 변화를 한다면 진단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연고가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보실 것을 권합니다. 특히 환자분들이 임의로 트러블이 있거나 습진과 유사한 병변이 생겼을 때 임의로 본인이 장기간 사용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더 강한 제형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할수록 그리고 더 얇은 부위나 피부에 장기간 바르는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피부가 얇아지고 각질층이 얇아지면서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또 혈관 확장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접촉 피부염이나 스테로이드 유발 여드름이라고 하는 여드름 발생 및 악화, 또 입주위 피부염이라든지 모낭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자결감이나 따가움, 홍조가 심해질 수 있고 스테로이드 주사 피부염이나 모세혈관 확장증, 그리고 자반, 남성형 다모증이나 피부 저색소증 등 다양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처 회복이 더디게 되거나 세균 감염이나 곰팡이 감염 등 감염에도 취약해질 수가 있는데요. 피부 저색소증과 같은 색 변화도 야기가 될 수 있고 전신적인 부작용으로는 쿠싱 증후군이나 성장 지연, 고혈압, 혈당 증가, 그리고 녹내장이나 백내장, 체액 저류 등 다양한 정신 증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를 보면 종류가 참 많던데 다 비슷한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스테로이드 연고도 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클래스를 1부터 7까지 분류를 해서 숫자가 작을수록 강한 스테로이드라고 보면 되는데요. 클래스 1은 초고강도로 손톱이나 손발바닥 같은 피부가 두꺼운 부위에 바르게 되고 클래스 2, 3는 고강도, 클래스 4, 5는 중등도, 클래스 6, 7은 경도로 낮은 강도의 스테로이드 연고가 아가들이나 어린이들에게 많이 처방하는 데스오엔, 락티케어, 리도맥스, 히드로코티손과 같은 그런 연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단계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적절한 연고를 고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듯 피부과 전문의의 경우 질병의 중증도, 오래된 만성화의 여부, 병변의 위치, 신체 표면의 비율과 같은 체면적, 국소 스테로이드의 세기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얼굴이나 목,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유방 밑에 가슴이 접히는 부위와 같이 피부가 굉장히 얇거나 접히는 부위의 경우에는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하게 되겠죠. 스테로이드 로션도 있던데 연고랑 다른 점이 뭔가요? 스테로이드 제형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제형은 효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피부 투과율에도 영향을 주는데 연고가 가장 강력하고 또 침투가 잘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크림, 로션, 용액, 겔,
스프레이, 샴푸 제형 순으로 효과가 점점 약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테로이드 강도, 세기와 마찬가지로 만성화되고 두꺼운 손 발바닥과 같은 병변이나 두껍게 튀어나온 병변에는 연고 제형이 적합하게 되고, 두피나 털이 많은 부위에는 용액이나 겔, 스프레이와 폼, 샴푸형 등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 또한 피부가 접히는 부위는 로션 타입으로 처방을 하게 되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선택하게 됩니다.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면 효과가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스테로이드 내성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타키필락시스, 즉 스테로이드 내성은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한 반응이 무뎌지는 그런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현상은 장기간 사용 시에 보통 나타나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의 처방 그리고 지도 하에 간헐적으로 횟수를 줄여서 사용을 해보거나 중단하는 그런 휴약기 등을 고려를 해보아야 합니다. 스테로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엘리델이나 프로토픽과 같은 면역 조절제로 처방을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중단을 하는 게 맞을까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해서 환자 마음대로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에 오히려 또 이전보다 증상이 더 악화되는 리바운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좋고, 임으로 중단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그럼 일주일 정도 발라도 괜찮은가요? 어느 정도 기간 발라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보통 일주일 이내로 바르는 경우에 부작용이 흔하게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로 사용하는 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한 스테로이드의 경우에는 3주에서 4주가량 거의 한 달 정도 도포를 하기도 하는데, 결국 한 달 이내로 발라도 무방한 경우들이 많지만 특정 부위, 예를 들면 접히는 부위나 환자분의 증상이나 병변에 따라서는 1주만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해도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건 결국 직접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의 진료를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때 한 번에 얼마나 많이 사용하면 좋을지 궁금하던데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스테로이드를 너무 겁내고 소량 바르는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무분별하게 또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검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를 짠 경우를 One Fingertip Unit이라고 해서 이 정도의 양이 약 0.5g 정도가 되는데요. 이 양을 도포하는 적절한 너비는 성인 손바닥 2장 정도 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5g짜리의 튜브형으로 된 연고 1개를 성인 손바닥 20장 정도의 넓이를 바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스테로이드는 너무 넓게 바르는 경우에 정상 피부에도 부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변이 있는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또 앞서 말씀드린 엘리델이나 프로토픽과 같은 면역 조절제와 같은 다른 약과의 병용 사용이 가능하거나 또 다른 약으로 인해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대체해서 사용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발라도 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더 센 스테로이드를 발라야 하나요? 간혹 손습진과 같이 또 장기간 오랫동안 질환이 지속된 경우, 그리고 피부가 두꺼운 부위의 연고를 사용할 때 환자분들께서 무조건 센 연고 처방, 예를 들면 디프코 연고라든지 더모베이트 주세요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미 강도가 강한 스테로이드 처방으로 호전이 되었다면 약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고, 또 약을 바로 끊기에는 증상이 조금 남아있다면 더 약한 스테로이드로 바꾸어서 사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임산부는 스테로이드 쓰면 안 되겠죠? 임산부라고 해서 무조건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스테로이드는 임산부 카테고리 C에 해당하는, 즉 의사의 판단하에 잠재적인 위험보다 스테로이드 연고의 사용으로 이득이 더 큰 경우에 한해서 처방이 가능한데요. 수유부의 경우에도 아기에게 위험할 수 있는 가슴 부위만 피한다면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환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스테로이드라고 하여서 무조건 독이 아닙니다. 의약품, 즉 약입니다. 만약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게 된다면 여러 병원에서 돌아다니면서 처방을 받으면서 관리를 하시는 것보다는 한 곳의 병원을 정해두고 주치의를 두고 처방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면 환자분도 모르게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그런 누적된 치료기간이 길어지거나 복용한 용량이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병원, 한 분의 피부과 전문의, 주치의 선생님을 정해두고 치료를 해나가 보실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피부를 위한 건강한 수다, 지톡스 피부과 전문의 손지희 원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